좀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제 민주당 쪽에 취재를 했는데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김한길 위원장이 아니고서야 이런 판이 열릴 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획기적이죠. 예, 사실은. 네. 주요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본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대단히 그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본인에게 다가올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직감하면서 일단 본인의 문제, 그 다음에 부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정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몰려 있다. 상당히 코너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사실 대통령으로 출마할 때부터 많은 네.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정치하려고 하느냐, 왜 대선 출마하느냐라는 식의 질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말고 그러니까 어떤 행태들과 말의 내용들을 해석을 해보면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정치권으로 뛰어든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결국은 대통령을 왜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고 있냐라고 봤을 경우에 가장 중심에 본인과 주변의 생존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상황에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 켜켜이 쌓이고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국정 운영과 관련한 어떤 협치와 이야기가 아니라 무언가 거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진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당원 게시판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진보 보수를 떠나서 통합의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완벽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보다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극단적 보수, 사실상 극우적 노선을 특히 이제 사관에서는 뉴라이트에서 아니 멀쩡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왜 철거하겠다고 나서면 보수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살펴볼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 네. 보수 차원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부인은 하긴 했지만 이 파장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측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 뭐 여러 의원들이 좀 출연도 하고 그랬던데. 네, 국민의힘에선 당연하게 근데 물론 이제 이걸 공개적으로 네. 하기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긴 맞아요.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 같은 문제점들은 좀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전당대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굉장히 폭발력 있는 사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전당대회 구도에 따라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레임덕 사실 이게 결국 레임덕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결국 정권말 풍경이다. 예. 권력 누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설사 자기네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나와서 떠든다고 하는 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냉정히 말해서 이분들 자기 장사하는 측면들이 있는 맞아요. 것이죠. 네. 내가 이만큼 대통령과 가깝고 내가 이만큼 무언가를 알고 있다. 내가 역할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네. 권력 누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아주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제가 것이죠. 오늘 그 라디오를 좀 참고를 예. 해보니까 예. 윤상현 의원이 네. BBS 출연해서 함성득 유명백 비선 논란 질문을 받자 뭐라고 답했냐면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요. 이런 거를 가지고 교수 두 분이 만천하에 공개를 했다. 인터뷰를 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예. 총리라는 게 추천을 어떻게 의뢰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리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입니까? 예. 반문을 하고 예. 본인들이 어떤 소위 말해서 허장성세가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도 한 것 같은데 여하간 네. 중간에 키는 네.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냐 총리를 추천하게 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속내는. 지금 누가 네.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가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급기야 제가 오늘 뭐 동아일보 많이 인용을 하는데 오늘 칼럼 제목이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 이젠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 야, 씨. 이런 네, 조언이 저도 나옵니다. 봤습니다. 예, 네. 제목이 이재명 대표 이제는 경제 공부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 좀 신경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복귀해 보면 그러면 박영선 장관, 양정철 그 원장의 비서실장설, 총리설 이거 어떻게 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가정의 가정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네. 밀사들이 오고 가고 국무총리를 중립형 야권 추천의 중립형으로 하려고 했고 그랬다고 네. 한다면 결국은 대통령실의 검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윤 대통령 부부와 인간적인 교우 관계가 있고 네. 정치적으로도 지향점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네. 그런 사람을 물색을 했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박영선 총리설과 그다음에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예. 한때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다시 돌아보니 이 일을 더 씌워보니 정말로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니구나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공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부분을 양보해가지고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둘이 잘 지내고 골프 치고 부부 동반 모임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협치라고 하는 것이 그 좀 잘 지내고 가끔 우리가 통화도 하면서 술도 한잔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골프도 치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 총선 민심 제대로 못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사석에서 한 걸 어떻게 이렇게 공개합니까? 이런 분이랑 가까이 지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어제 확인 취재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칩니까? 아니 골프를 칠 줄 알아요. 골프 해동을 네, 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골프 옛날에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 골프 안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예. 윤 대통령이 골프 안 친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똑같이 네. 얘기하네. 네. 아니 같이 배울 수도 있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요즘 같이 누구나 다 연습장에, 치는데 예. 같이 연습장부터 가자. 부부 동반으로 가자.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친목도모 하려고 대통령이 게 아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그리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또 절감하게 되고 서울시 의회 상황만 봐도 TBS라는 방송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폐국 위기까지 놓이게 된 것도 결국엔 서울시 의회를 국민의힘이 다수가 장악하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선거 잘해야 된다, 투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하면서 여하간 지금 이 내용은 끊임없는 취재가 좀 필요하다, 후속 네. 취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진짜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뭐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온라인에 반영되는 모습들은 좀 더 이제 목소리가 크신 분들의 네. 이야기가 더 두드러져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 민심이 움직이는지는 좀 이렇게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문제점은 집도끼조차 못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지지층이 분명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 각종 지표들도 네. 잘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갤럽 조사 어떻게 나올지 네. 진짜 궁금합니다. 내일에 달렸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제가 뭐 여러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이게 소통이라고 보냐, 야당 대표에게 굴욕을 당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이재명에게 약자가 된 거다. 이런 등등의 이제 반응이 나왔다고 하고요. 실제 뭐 진짜 보수 괴멸자다. 지금 탈당하라. 뭐 이재명과 부부 동반 골프 제안 진짜냐. 총리 후보 민주당의 구걸 말고 될 때까지 후보되라. 뭐 이런 등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당히 사나운 당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거는 좀 더 취재를 해서 네. 다각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내려왔어요. 브리핑룸에. 네. 그래서 기자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했으니 그것은 바로 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입니다. 이분과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아주 구교영 개인적으로 기자님. 이분이 뭐 대변인 할 때도 뵙고 네. 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할 때도 공보 역할을 같이 하니까요. 수사에 대해서 네. 자주 뵀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보수 언론하고 진보 언론이 살짝 갈리는데 진보 언론인 한겨레에서 왕수석의 부활 뭐 이렇게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윤 대통령하고 나이는 같습니다. 그러나 선배죠. 예, 예. 5년. 대통령이 오래 공부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뭐 방금 전에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런 네. 내용입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기획통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 얘기는 국회 업무 그리고 수사 지휘에 능하다는 것인데 그가 법무부 검찰과장 그리고 검찰국장을 역임한 인사통 맞아요. 네.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레임덕에 빠진 자신을 지킬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윤 대통령이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택한 이유는 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뭐 인사검증,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검증단이 법무부가 법무부로 있었는데, 갔었는데 네. 다시 이것을 부활하면서. 민정수석실로 원상 회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김주현 수석이 정권 유지를 위한 기획 능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 그것은 야권에 대한 선거법 수사, 공안 사건 수사, 뭐 이런 것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걸로 예상이 된다. 뭐 앞으로 요새 조국 대표가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쓰세요. 네. 얼마 전에도 김건희 여사 여사 관련된 네. 그리고 이제 뭐 쭉 이제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만간 검사가 잘하네. 잘하네인가요? 예. 검사 질하네인가요? 검사 질하네. 질환은 네. 아, 예, 그러네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좀 셉니다. 예. 예. 자, 공당의 대표인데 여튼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발탁 배경이 좀 궁금하실 텐데 제가 법조 기자를 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김주현 그 민정수석은 상사를 잘 보조하기로 검찰 내 정평이 난 사람입니다. 아. 간단히 설명을 이력을 말씀드리면 네. 이분이 그 김주현 민정수석 이력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넘버 2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넘버 투. 이분이 법무부 차관도 지냈고 네. 대검 차장도 지냈습니다. 어떤 자리냐면 예.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자리고 예. 그리고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자리예요. 각 조직의 넘버 2를 2번이나 했는데 이런 검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를 모셨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모셨고 그다음에 김순환 검찰총장을 모셨는데 예. 두 분 다 박근혜 정부 때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사 보좌에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1인 지하에서는 굉장히 왕수형 노릇을 하기에 네.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이 검찰 조직 내 검증이 끝난 사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럼 왜 그래도 연수원 기수가 18기고 김주현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23기인데 네. 야 그래도 5기 선배인데 이거 좀 껄끄러운 광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아니야? 텐데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서울대 법대로 돌아가면 예. 김주현은 81학번, 예. 윤석열은 79학번입니다. 아, 형이네. 그렇기 때문에 법대에서는 또 그 선후배 관계가 전도돼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상사를 잘 모시는 김주현에게 검찰 조직 내에서의 5기 차이는 예. 서울대 법대로 그 타임머신을 돌리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사이다. 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로 학번으로 하면 윤 대통령이 선배, 위에요. 네. 예, 위가 되는 두기수 거고, 선배예요. 예. 두기수 선배가 되는 거고, 대통령 오래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연수원 기수는 5기수가 네. 후배다. 그러나 이게 연수원은 그렇지. 연수원이 센가요? 학교가 센가요? 사실 연수원 선후배. 기수가 연수원 기수가 더 세다 뭐 이런 한데 얘기. 근데 학교 기수가 섞여 있으면 사석에서는 네. 사실 저도 많이 봤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장점이 뭐였냐면 네. 이거 장점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술자리에서 연수원 기수 선배가 있어도 네. 형이라는 호칭을 많이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원래도 왜냐하면 나이가 워낙 많은데다가 네. 대체로 검찰 사회 자체가 서울대 법대가 굉장히 주류기 때문에 네. 법대 학번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섞여 있다가 일을 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술자리나 사석에서는 네. 호영호재하는 관계가 전도되는 경우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